지금 여러분의 계좌에서 증발한 그 억소리 나는 숫자가 정말로 사라진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단언컨대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주인을 바꾸기 위해 숨어버린 것 뿐입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에서 쏟아진 8조 원의 매도 폭탄. 이 거대한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잃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의 파티 비용만 대주는 조연으로 남게 됩니다. 블랙투스데이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죠. 주식창을 열기조차 무서운 그 심정, 저도 15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수없이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폭락은 경제의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스치며 바닥의 모래를 뒤흔드는 과정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아주 귀한 명품 가방을 들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죽이 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그 소란통에 여러분이 겁에 질려 가방을 길바닥에 던져두고 같이 도망친다면 그 가방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뒤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아주 손쉽게 그 가방을 집어들 것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중동발 폭격이라는 폭죽 소리에 놀란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시장 바닥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가격표가 훼손된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겁에 질려 물건을 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금요일 하루에만 8조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매물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들이 한국 기업의 미래가 어두워서 떠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한국 시장은 언제든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편리한 편의점 ATM일 뿐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우리 국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돈을 인출해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의 가치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중동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대한민국 시장만 이렇게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를까 봐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들만 알고 있는 치명적인 한국형 시나리오가 따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한국 시장을 ATM기로 선택한 진짜 속사정과 그 인출기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현상을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인출금만 채워주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ATM 코리아라는 오명, 참 듣기 거북하시죠? 하지만 이 차가운 현실을 인정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똑같이 중동의 폭격 소리를 들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코스피와 일본 니케이 지수만 유난히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중동에서 기름을 많이 사오기 때문일까요? 그건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빼기 쉬운 맛집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라는 거대한 백화점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현금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매장은 문이 꽁꽁 잠겨 있고 어떤 매장은 환불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중국 시장은 자금을 빼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동남아 시장은 덩치가 너무 작아서 큰 돈을 빼려고 하면 시장 자체가 박살납니다.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문턱이 낮고 덩치도 적당히 크며 언제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1등 주식을 팔아 수조 원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결국 우리 주식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우리 시장에서 비상금을 인출해 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코스피는 가치 있는 투자처이기도 하지만 위기 시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돈을 뽑는 24시간 편의점 ATM과 같습니다. 이들이 조 단위로 물량을 던지니 지수는 힘없이 주저앉고 그 모습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한국 경제가 망하나 보다라며 같이 투매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포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덫입니다.
외국인은 필요에 의해 돈을 뽑아갔을 뿐인데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자기 집문을 스스로 부수고 나가는 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현금을 인출해 나가는 와중에도 절대로 손대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주머니에 챙기는 특정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ATM에서 돈은 빼가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한, 아니 오히려 남몰래 더 쓸어 담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종목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가 폭등이라는 연막탄 뒤에서 진짜 승부사들이 노리고 있는 진짜 타겟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이 온통 유가 150달러 돌파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의 숨통이 끊길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죠. 하지만 15년 넘게 시장의 생리를 지켜본 제 눈에는 이 소음들이 거대한 연막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전 세계 경제가 기름 한 방울 때문에 멈춰 설 정도로 무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유가 공포는 시장이 설계한 가장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전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동네에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가 말라간다는 소문이 돕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싼 돈을 주고 생수를 사재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작 마을 이장은 창고에 거대한 물탱크를 여러 개 숨겨두고 있고 옆 동네에서는 새로운 지하수를 파서 물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지대를 소나기에 넣었고 자국 내 셰일 오일 생산 스위치를 언제든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펙 국가들조차 세계 경제가 망가져 기름 수요가 꺾이는 것을 원치 않기에 증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결국 에너지 대란이라는 유령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유가 차트를 보며 벌덜 떨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연막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기술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에서 유가보다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인 수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기름값 몇 센트 오르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중요한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검은 그림자가 이번 폭격 현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유가 상승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괴물 같은 기술의 실체였습니다. 유가라는 뻔한 스토리에 속아 정유주 근처를 기웃거릴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이 괴물을 선점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동의 밤하늘을 가른 그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바로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을 가른 건 단순한 화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폭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폭탄이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폭탄들이 어떻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찾아갔느냐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유가 차트를 보며 벌덜 떨고 있을 때 냉철한 전략가들은 폭격의 배후에 숨은 실리콘 뇌의 파괴력을 목격했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고도화된 알고리즘 그리고 스타링크의 촘촘한 위성망이 결합해 만들어낸 인공지능 정밀 타격의 실체입니다. 비유하자면 과거의 전쟁이 눈을 가린 채 몽둥이를 휘두르는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초고화질 돋보기를 들고 개미의 다리 하나를 조준하는 격입니다. 이 괴물 같은 기술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AI 반도체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AI 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섞인 확신이죠. 이제 각국 정부는 에너지 비축만큼이나 소버린 AI, 즉 국가 자체의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쟁은 비극적이지만 그 비극이 남긴 기술적 충격은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제2차 빅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용 챗봇 수준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국방과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생존의 공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그 작은 칩 하나하나가
이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부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반도체 거인들의 주가는 왜 지금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 호재는 산더미 같은데 지수는 왜 6천 붕괴라는 끔찍한 단어를 내뱉으며 우리를 겁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시장이 여러분의 물량을 뺏기 위해 설계한 아주 정교한 심리적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데 주가만 부러진 이 기괴한 괴리의 끝에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역설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나리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반전의 드라마를 확인해 보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대중은 언제나 새로운 공포에 눈이 멀어 그 반복되는 승리의 공식을 잊어버리곤 하죠. 9.11 테러의 자욱한 먼지 속에서도, 걸프전의 포화 속에서도,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의 비극 속에서도 시장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똑같은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 주가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 치지만 그 바닥은 언제나 가장 찬란한 매수 기회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비극이지만 자본의 생리는 참혹하리만큼 냉정하게 그 비극을 먹고 자랍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가 타버린 것 같고 다시는 생명이 움트지 않을 것처럼 절망적이죠. 하지만 땅 밑을 보십시오. 불길이 지나간 자리의 잿더미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가장 비옥한 거름이 됩니다. 전쟁은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강요하며 국가 단위의 거대한 재건 수요를 창출합니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워야 하고 소진된 탄약은 채워야 하며 끊긴 도로는 더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하니까요. 결국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주가 하락의 실체는 기업의 이익이 깎여서가 아닙니다. 공포에 질린 군중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유령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공장 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의 AI 서버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는데 심리라는 가지 끝만 거센 바람에 휘청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바람을 견뎌낸 사람만이 타버린 숲에서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장세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홀로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기세를 올리는 아주 기이한 종목군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 수혜주라는 뻔한 이름표로는 설명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가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강력한 방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전 세계의 수주 잔고를 싹쓸이하기 시작한 K-방산의 소름 돋는 질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수익 지도를 다음 장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손에 넣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거세질수록 전 세계 전략가들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남쪽 거대한 용접 불꽃이 튀는 방산 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K-방산은 단순한 전쟁 수혜주라는 가벼운 이름표를 거부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는 뼈저린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내 나라는 내 무기로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미국제 무기는 비싸고 공급이 늦으며 유럽제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강철거인들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을에 도둑이 들끓는데 방범창을 설치하려니 주문 제작에만 반년이 걸린다는 답답한 상황에서 이미 완성된 최고급 방범창을 들고 내일 당장 설치해 주겠다며 나타난 숙련된 기술자가 바로 한국의 방산 기업들입니다. LI 지넥스원의 정밀 유도탄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는 이제 중동의 밤하늘을 지키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조 원대 주문서를 내미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가성비와 압도적인 납기 속도, 즉 신뢰라는 이름의 화력을 샀기 때문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 일시적인 반짝 특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기는 한번 사면 끝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포탄을 쏘면 채워야 하고 부품이 다르면 갈아 끼워야 하는 무한 리필 구조의 비즈니스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취해버리면 위험합니다. 방산주가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여준다고 해서 내 계좌의 모든 달걀을 그 불꽃 속에 던져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방산주의 질주를 즐기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폭풍의 눈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진짜 주인공들을 챙깁니다. 방산주가 화려한 공격수라면 폭락장에서 헐값에 던져진 우리 시대의 진짜 보물들을 골라내는 수비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6천 붕괴라는 공포의 소음 속에서 외국인들이 침을 흘리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 종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4월의 봄바람과 함께 당신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반전의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는 공포가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삼성전자 7만원대 붕괴, SK하이닉스 10만원대 하방 돌파. 뉴스창을 가득 채운 이 파란색 숫자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숫자가 가리키는 건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는 인생 최저가 세일의 시작 알림벨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중동의 폭탄이 반도체 공장을 때려서 생긴 균열이 아닙니다. 단지 공포에 질린 군중이 소중한 금괴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도망가는 심리적 패닉일 뿐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가 갑자기 근처에 큰 불이 났다는 소문. 하나의 반값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고 아파트 건물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이때 겁이 나서 같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세를 내서라도 그 집을 사시겠습니까? 지금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딱 그 꼴입니다. 전쟁이 터졌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버리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나요? 현대차의 로봇 공장이 멈춰 서나요? 오히려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대한 환차익이라는 보너스를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 4월 잠정 실적 발표라는 성적표가 나오기 직전 시장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그 차가운 물량은 위기가 아니라 실적이 증명될 때 다시 비싼 값에 사야 할 그들의 부채와 같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파는 그들의 물량을 기계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받아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감정이라는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오로지 숫자가 말하는 가치에만 집중하십시오. 승리는 언제나 공포의 끝자락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든 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화력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병력을 배치하는 전략적 유연함이 필수적입니다. 종목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 계좌가 어떤 풍파에도 뒤집히지 않게 만드는 비중의 마법입니다. 과연 고수들은 이 폭락장에서 어떤 비율로 방패와 창을 나누어 들고 있을까요? 당신의 계좌를 단순한 주식 모음집이 아니라 수익을 뿜어내는 자생적 생태계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바로 다음 장에서 맞춰보겠습니다. 이 비법을 아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시장의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건 뜨거운 용기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계산기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코스피 6천 붕괴라는 공포의 파도가 덮쳐올 때 누군가는 배가 뒤집힐까 봐 짐을 다 버리고 뛰어내리지만 진짜 선장은 배의 무게 중심을 다시 잡아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계적 리밸런싱의 힘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계좌는 하나의 유기적인 축구팀과 같습니다. 방산주라는 공격수가 화려하게 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릴 때 반도체나 자동차라는 든든한 수비수들이 잠시 부상을 입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유능한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을 넣느라
지친 공격수를 조금 쉬게 하고 몸값이 낮아진 최상급 수비수를 보강해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것입니다. 방산주가 급등해 내 계좌에서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떼어내 헐값에 나온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공포를 수익으로 치환하는 가장 고귀한 기술입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흔들림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가짜 투자자들을 걸러내고 진짜 주인에게 불을 이전하려는 시장의 체질 개선 과정입니다. 4월의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안개는 걷히고 숫자가 증명하는 진짜 가치들이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살걸이라며 무릎을 치는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공포에 질린 군중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재편 현장에서 당당히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분석과 전략이 여러분의 불안한 밤을 설렘으로 바꾸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늘 정직합니다. 인내한 자에게는 열매를, 도망친 자에게는 후회만을 남기죠.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 시련을 뚫고 찬란한 붉은색 승리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 수석 분석가가 여러분의 곁에서 냉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이미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